이순신 장군은 결국 임금이 아닌 백성들의 상남자였습니다. 지금도 장군은 우리 모두의 상남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 임금의 상남자인 동시에 원수였습니다. 임진왜란 초반까지는 분명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상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순신 장군의 군대 경력 초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장교 이순신은 주로 육군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로선 꽤 늦은 나이인 32세에 무과시험에 급제하였죠. 첫 근무지인 함경도 삼수에서 종구품 권관으로 3년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가 종팔품 훈련원 봉사로 근무합니다. 이때 정오품 병조 정랑 서익이 가까운 사람을 특진시키려고 하자 이순신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이순신은 충청도 절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됩니다. 단 8개월 만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일로 인해 이순신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는 이때부터 이순신의 인품과 능력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이순신의 파도타기식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승진과 좌천을 반복하죠. 얼마 후 이순신은 파격적으로 종사품 수군 만호가 되어 전라 좌수영에 배속됩니다. 수군으로 근무하는 첫 경험이자 후에 전라 좌수사가 되어 임진왜란의 역사를 뒤바꾸는 밑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 성박이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이순신이 관리하는 부대 내의 오동나무를 베려고 합니다. 강직한 이순신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이순신을 좌천시켰던 서익이 감독관으로 부임하여 이순신이 병기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이순신은 다시 종팔품 훈련원 봉사로 강등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조 판서 율곡 이이가 유성룡을 통해 만나자고 전해옵니다. 이율곡은 이순신의 먼 친척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절합니다. 사적인 일로 인사권자를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은 또다시 강등되어 첫 직책이었던 종구품 권관이 되어 함경도로 배치됩니다. 이후에도 이순신은 여러 차례 승진과 좌천을 거듭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그의 강직함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평소 이순신의 이런 인간 됨됨이를 눈여겨보던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 이순신을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정삼품에 임명합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서 종 6품이었기에 무려 7단계를 뛰어넘는 승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47세 때였습니다. 파격적인 만큼 대신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선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총애했던 것이죠.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반대가 심하니 선조가 꾀를 내었습니다. 종6품 정읍 현감인 이순신을 종4품 진도 군수로 승진시키고 부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종3품 가리포 첨사로 또다시 부임하기 전에 전라 좌수사로 연급 후 3번의 발령을 통해서 급 승진시킨 것입니다. 이순신은 분명히 선조의 상남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조의 고집스러운 인재 발탁은 눈부신 승리로 돌아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이 중심이 되어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자 이순신을 향한 선조의 애정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봐라, 내 안목이 정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선조는 귀한 단비 털가죽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선조는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라 우수사 이억기 또한 선조의 결정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서해 유성룡, 오성과 한음, 권율,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 임나를 전후해 이름난 장수와 신하들이 많았는데 인사결정권을 직접 챙겼던 선조의 안목이 없었다면 어려웠겠죠. 이토록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시에 등용했던 선조가, 특히 이순신을 발탁하고 총애했던 선조가 왜 이순신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트라우마와 질투였습니다. 선조는 양부모가 왕과 왕비가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임진왜란 전까지 재위기간 25년 동안 선조는 총명한 군주였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그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양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로 몽진을 한 상태에서 차츰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선조는 자신들을 버리고 저 살겠다고 도망간 왕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몽진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으나 주상으로서 전란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망명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을 반으로 나누어 태자인 광해군에게 권력의 일부를 넘겨주어 전장을 누비게 한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최전선에서 왜군들을 격파하며 공을 세우는 장수들을 향해 선조의 질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불안감에서 비롯된 질투심은 세자인 광해군에게까지 뻗칩니다.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면서 광해군이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신뢰를 받자 혹시 자신의 권좌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웠죠. 의병장으로서 큰 공을 세워 영남과 호남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김덕령 장군이 이몽학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자 심한 고문으로 죽게 내버려 두기도 하였습니다. 선조는 명나라 군대가 평양에서 왜군을 패퇴시킨 이후 전세가 조선에 유리해지기 시작하자 모든 성과를 명나라에게 돌렸습니다. 조선 수군의 제해권 장악이나 의병들의 기습전과 보급로 차단은 전세 역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래야만 명군을 불러들인 자신의 외교적 노력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24전 24성을 거두며 이순신 장군 곁으로만 가면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초반과 달리 제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조선 수군이 별다른 전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미움은 폭발합니다. 가등청정이 부산포로 돌아오니 부산 앞바다로 나가 저들을 격퇴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이순신 장군이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 초반과 달리 왜군들이 해안지역 곳곳에 성을 견고히 쌓고 있어 육지와 해상으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을 경우 조선 수군이 이기기 어려웠고 조정에서 내려보낸 정보 자체가 왜가 흘려보낸 연막 전술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선조의 상남자였던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원수가 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목숨을 잃을 처지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억울한 사연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국 임금이 아닌 백성들의 상남자였습니다. 지금도 장군은 우리 모두의 상남자입니다. 백성을 향한 장군의 충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